뉴스 그 후가 궁금하다. AS 뉴스. 그 사건 그 후가 궁금하다. 화요일의 코너 AS 뉴스. 오늘은 18년 전인 2003년으로 돌아가 봅니다. 2003년 2월 18일 일어난 대형 참사. 아마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 당시 사망자만 192명, 부상자 151명, 총 343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었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을 가득 메우고 환풍고마다 솟구쳐 오르던 그 연기, 까맣게 탄 지하철 내부, 탈출하는 사람들, 또 사망자 확인하고 오열하는 유가족들, 정말 온 국민이 그 당시에 지하철 트라우마를 겪었을 정도로 엄청난 참사였는데요. 근데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 당시에 생존자들이 아직도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려 18년 지났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늘 AS 뉴스에서 대구 지하철 참사 그 후를 추적해보죠. 먼저 저희 뉴스쇼의 박선영 PD가 당시에 생존한 피해자 한 분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들어보시죠. 2003년 2월 18일 당시에 그 예. 지하철을 타고 어디를 가시던 중이었어요? 맨 신학교 졸업생들 축하하러 가다가 연기가 이제 들어오니까 사람이 이제 기침을 하게 되잖아, 안에서. 네. 기침을 하면서 전부 다 우왕좌왕하지. 어디서 불이 났나? 왜 연기가 들어오지? 전부 다 기침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전도지 용지를 주었지, 한 장씩에. 종이를 입을 막으라고, 코와 입을 막으라고. 붙이라고. 이렇게 붙이면은 기침을 덜 하게 되잖아,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주고 사탕을 내가 하나서 뭐 캔디를 내가 가지고 다니니까 쭉 이제 주었지. 뭐 사탕을 그걸 사람들한테. 네. 사탕을 이제 주고 사탕이 한 개 남았을 때에 내가 한 개를 까가지고 탁 넣는 그 순간에 그 순간. 문이 찰까닥 열리는데 열린 문으로. 바로 따라 나왔지. 나오는데 숨을 못 쉬는 거라. 이래 돼버리는 거라. 연기가 벌써 그제 불연기가 그 지하철에 꽉 차붙어 벌써. 앞도 안 보이고 숨 못 쉬고 앞 안 보이긴 어떡해. 살 길이 없지. 그래서 그래도 그 선물 보따리를 내가 들고 있었어요. 그걸 들면서 길을 이리로 찾았지. 왜냐면 주변이 받치는 데가 많잖아. 내가 더덩더덩 하면서 계단을 찾기 시작한 거라.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아예 뒤에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앞이 캄캄한데 뒤돌아볼 겨를이 있는 내 순간이 바쁜데, 그제? 벌써 가버리는데 어떡해. 길 모르고 앞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떡해. 그래서 한참 헤맸는데 계단이 내 손에 딱 걸리더라고. 얼마나 헤맸던지 보니까 안경도 없어지고 뭐 뒤축도 다 도망갈 법 없더라니까. 그만큼 정신이 없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몇 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빠져나오는 그 지하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죽는다 그래요. 왜냐면 한 40분 걸렸으니까. 왜냐면 내가 그 시간을 왜 하느냐 하면 불이 났을 때에 집에 전화를 했거든. 아저씨한테 여기에 전철에 불이 났는데 문이 잠겼습니다 하는데 끊겨져 버렸어. 그렇게 다른 말은 뭐 유언인 저기 만약 죽었다면 유언적인 말이 아무것도 없지. 불났다 하는 것밖에 없지, 그지? 그 뒤에 병원 치료는 잘 받으셨어요? 근 1년을 병원을 겪고 근 18년 동안 늘 병원에 왔다가 갔다 그랬지. 폐 활량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왜냐면 약을 독한 거를 계속 먹으니까 말을 못 했으니까 이제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제 수술하고 그래도 말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조금. 어떤 병 때문에 말을 못 하신 거예요? 병 이름 진단명은 뭐였어요? 목이 녹아져 붙지. 이게 불이 들어가가.
그 연기가 불이거든, 불. 그 뜨거운 그 물체가 나쁜 게 목 안으로 다 들어가 붙으니까, 호흡기가 완전히 망가뜨려졌지. 녹아버렸지. 목소리도 그러면은 예전과 달리 사고를 아이고, 기점으로 이거는 뭐 예전의 소리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뭐 참, 그렇게 전 소리 한 가지잖아. 말하자면, 그제? 목이 완전히 그래. 다 변했지. 소리 자체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잖아. 굉장히 음성이 맑은 소리였거든. 내 가래가 올라와서, 제가 굉장히 애를 먹어요. 왜냐하면 말하다가도 가래가 올라오기 때문에 폐밭에 되고, 뭐 고통이야지. 기침하고 하면은 항상 배가 막 창자가 올라오잖아. 이 기침을 하게 되려면은, 이 가래를 뽑으려면은,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거를 뽑아내거든. 가래가 콧구녕으로 목 안으로 꽉 찼단 말이다. 이게 그냥 뽑아내고 그것으로 끝이 남아지면 또 여기 졸졸졸졸 가래가 올라온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서 그런지 그래 의사가 하는 말이 어쩝니까 막 이제 평생 막 갖고 가는 병입니다. 욕하거든. 그리고 의사도 이제 약이 없다는 거지 말하자면. 그 20년 동안 가장 힘들었을 때 지나고 보니까 어떤 기억이 가장 많이 나세요? 글쎄, 저는 그렇게 아까도 했지만은 힘든 일이야 순간순간이 많지. 정상적인 몸이 아니니까, 그제? 굉장히 활발하게 일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까, 한복 주단을 했거든. 한복 주단을 한 50년 동안 했는데, 이제 가는 길도 이제 방향도 바뀌었고, 그제? 가정이 전부 다 마비 상태가 오잖아. 그러니까 모든 면에도 더 힘들고 또 본인 자신도 마음이 약하니까 놀래가지고 그 뒤에 또 암이 오고 뭐 난리가 났어. 가정이 그게 파괴돼 버렸잖아. 예, 2003년, 그러니까 무려 18년 전입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그 현장에서 극적으로 살아나신 분이에요. 탈출하신 분이에요. 워낙 돌아가신 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생존하신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다행이다 하고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18년 동안 여전히 그 트라우마 속에서 고통받는 분이 지금 100여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 대책위라는 게 있네요. 이동우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이동우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서 만난 생존자 같은 분, 그러니까 가래가 지금도 목에서 졸졸졸졸 나온다. 목이 뜨거운 열기에 녹아내렸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 겁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 정영자 같으신 분은 그 당시에 그나마 그래도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또 종교를 믿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소 좀 저래도 완쾌되셨는데 그보다 더 네. 지금 심각한 분들이 예. 아주 심각한 분들은 약 한 30여 명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다면 어떤 사례들, 어떤 분? 어떤 사례냐면은 지금 사실 12명이 사망하신 분들은 네. 거의 사고 이후에 가족들인데 가보지 못하고 병원에서 거의 다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거는 가족들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 고통도 병원에서 느끼고 돌아가신 분들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30여 명 심각하다는 것은 암이라든지 후두암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우리 정영자 씨가 말씀 못 들었는데 음성 언어 장애 후두암이거든요. 예. 안에 그 목소리, 쉰 목소리, 아까 말한 불연기적 화기가 들어가면서 음성 장애를 일으켜서 그 음성이 그대로 놔두니까 안에 그 염증이 생긴 것이 그대로 방치하다 보니까 암의 종류가 발견이 돼서 그런 우두암 쪽으로 발병된 분들이 약 한 10여 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암, 그 다음에 위암, 또 그렇지 않으면 정신과적 내변증, 다소 다른 질병들로 인해서 한 20여 명이 그렇게 같이 지금 병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전수조사가, 그러니까 생존자들에 대한 피해 전수조사도 없었다는 게 사실이에요? 피해 전수조사라는 것은 그 당시에 국가 예산으로 해서 그 제가 요구를 했죠. 정치인들하고 정부에다가 부상자들에 대한 지금 입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니까 코드 작업을 하자. 영구적으로 이 부상자를 관리하는 코드 작업을 해서 이것을 하자고 했더니만 정부 예산을 연구기관을 경북대학 연구기관에 맡겨서
그 수혈을 했습니다. 예. 피를 빼서 정말하자면은 포항 공대 그 연구실에 갖다가 뒀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돼버렸죠. 왜요? 그 이후에 아무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면 아무도 그게 어떻다는 걸 밝히지도 못하고 아하. 그대로 유야무야 돼버렸고요. 그 후로는 그다음에 이제 추적 조사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씀이군요. 안 했죠. 그럼 그 예. 당시에는 치료는 충분히들 다 잘 받으셨어요? 뭐 정신적인 그- 치료, 육체적인 치료? 그 당시에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는 대통령님이 오신다, 뭐 장관들 온다, 총리 오신다고 하니까 대다수 치료를 원만하게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조기 수습하는 차원에서 네. 일찍이 좀 경상 환자들을 퇴원을 시켰다가 예. 제가 봐서 도저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재입원을 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수조사라는 건 아예 없었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면 빨리 조기 수습하려고 대구시의 의도에 의해서 네. 의사분 이번에는 의사분들의 진단에 의해서 예. 소견서에 의해서 예. 소견서로만 근거를 해서 배상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 이제 또 예. 겉으로 거기 끝이죠. 화상을 입었거나 뭐 다리를 다쳤거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치료를 받았는데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트라우마라는 게 지금은 어떤 건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2003년도만 해도 트라우마, 정신적인 치료 이런 게 굉장히 인식이 약할 때여서 그런 거는 이게 다뤄지지도 않았다면서요. 아예 없었죠. 아예 왜 없었어요. 없었느냐? 예, 아예 없었는 게 왜냐하면은 저도 그 이후에 이제 부상자를 맡고 보니까 네. 이제 이 심리적 불안감 정말 하자면은 심리. 이제 트라우마는 또 다음 치고 어쨌든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당 1년 전에 9.12 테러가 발생됩니다. 예.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9.12 테러에 심리적 지원을 받아서 네. 부상자들이 빠른 회복을 한다 이런 소문을 듣고 네. 제가 위기 상담 센터를 제안을 합니다. 이제 예, 이 예. 부상자를 관리하는 위기 상담 제안을 해서 예. 정부 차원에서까지도 좋다고 했는 과정이거든요. 좋다고 했는데. 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지금 적십자사에 가 있는 심리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시도 16개 지원 적십자사를 통해서 거기 처음에는 관서에서 소방방재처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돼 있으나마 우리 부상자들 쪽에는 제가 그걸 제안해서 그런 과정이 갔지만 부상자들은 이제 숨기고 제가 안 것은 2014년도에 알았단 말이에요. 2010년대 하면 이미 차려져 있었는데 그게 홍보가 안 됐다고요? 예. 아니 굳이 차려놨는데 홍보를 일부러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 할 이유가 그렇게 그것도 어떻게 돼서 그렇게 대구시가 그렇게 했는지도 지금도 저희들은 생각하기 어렵고. 이해가 안 가네. 트라우마 센터를 만들어놨는데 홍보를 안 해서 거기를 찾지를 못했다? 아무도 치료를 안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 센터장 하시는 분이 예. 김희숙 교수님이 아마 지금 제가 알고는 구미에 경대 교수 하시면서 구미에 정신건강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센터장을 했는데 제가 낭제 알고 그러니까 4년 후에 알고 왜 이런 있었는데 우리 나라 알려주느냐 하니까 우리 사무실에 찾아서 공손히 사과를 하고 잘못됐다, 몰랐다. 잘못됐다. 예. 그러면 일단 예산 아끼려고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 정도로 차려놨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부가 정말 하자면은 이런 여론이 하도 만연되니까 그냥 지원을 좀 해주면서 관리를 해라. 막 그냥 있는 것만 알아라. 이런 정도의 홍보였지. 실질적으로 부상자들이나 심리 상담을 하는 과정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보고 있죠. 예, 이제 2019년이 돼서야 대구시 조례로 이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이 됐는데 아예 뭐 가정이 이미 파탄난 분들도 계시다면서요. 이게 어떻게 이 지하철 참사가 가정 파탄까지 이어집니까? 가정 파탄은 거의 저희들이 가정 파탄이라고 하면은 한 100% 그럼 거짓말이지만 한 60%는 지금도 가정 파탄이 전부 거의 다 가정 파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왜냐하면은 부자지간, 부녀지간 또 갈라져 있고 또 왜 이럴 것이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전부 그 당시에는 학원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학원에 나가다가 지하철 탄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런 나름대로 그래도 대학을 가보겠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집중력이다, 기억력이다 이런 게 다 망가져 버리니까 직장을 못 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픈 것도 치료를 하는 자일 아닌데 또 본인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부모들이 이래 내가 나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망가지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니까 두문불출을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예. 이러니까 그 가정은 또 그 자식대로 파탄이 나고 지금 또 부모님들이 저 안 가던 자식들이 또 부모님들이 아프니까 저는 파탄이 나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들은 자기가 나가서 벌에 먹고 사는데 서민들이니까 못 나가니까 아들 교육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 거기에 이제 오는 모든 그 종합해 보면 그것이 심리적 변화 가정에 다 끌려서 트라우마로 지금 해서 어느 가정 하나에 하소연하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삶은 많으냐 살아 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 걷는 것이 그 사람들이 대다수 저희인데 하소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한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 대구 지금 지하철 참사 2003년에 벌어져서 사실 우리는 뭐 생생하면서도 그래도 생존한 분들은 잘 살고 있겠지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시라는 거 2019년에 이르러서야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거 오늘 알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선생님 끝까지 좀 힘써 주시고요. 그분들도 돌봐주시고요. 세상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AS 뉴스 대구 지하철 참사 부상자 가족 대책위 이동우 위원장까지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